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C12B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의 1대1로 대 미국의 대응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G7 국가, 그러니까 G라고 했을 때 G가 뭔지 아시나요, 독자 여러분? 다 그냥 쉽게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그러니까 7개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개 국가가 모여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그 3개 국가가 초청이 됐는데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 호주가 이번 3개국이 G7 국가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주의 10, 데모크라시 10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미국도 옳다커니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중국에 좀 대응하기 위한 기존 서방 국가들의 회의 체계인데요. 중국은 국가 주도의 그 경제 발전, 그거의 핵심인 1대1로, 그러니까 해양과 육상의 실크로드를 전략으로 삼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중동 국가로 이어지고 있는 해안로, 그러니까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인도해 뭐 이쪽에서 중동해까지. 왜냐면 기름이 거기서 많이 나니까 기름이 중국으로 유입이 제대로 안 되면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해상로뿐만 아니라 또 해상로가 막혔을 경우에는 대타로, 육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실크로드라고 아시죠, 독자 여러분? 그러니까 육로의 실크로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거점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하면서 관계들을 좀 드높이고 있는 거죠. 주요 항구에도 돈을 좀 투자해서 저개발 국가에게 중국에 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지원했다가 돈을 갚질 못하면 그냥 소유를 하는 형태로 좀 전개되고 있어서 약간의 그 중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었는데요. 이거는 뭐 바이든 정부 시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도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칭을 했죠. 그래서 7함대와 3함대의 해군 병력들이 공존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 측면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열리는 G7 국가 그 3개국 초청한 데모크라시 10이 되겠죠. D10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중국몽, 중국 중심의 경제 발전 네트워크 대신에 민주주의 국가가 10개 국가가 중심이 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좀 일단 초청받아서 가는데 참 곤란하죠. 중국은 입장 분명히 하라 니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가는 거라 문 대통령이 그 미국의 뭐 입장에 거의 좀 약간 기울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완벽하게 그냥 기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갖고 왜냐면 이제 중국하고의 뭐 관계 눈치 그동안 뭐 이런 거 그래서 시진핑 그 주석의 방안을 또 추진한다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외교부 장관은 뭐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뭐 그냥 싫은 소리 듣는데도 아무런 좀 대꾸도 못하고 당당한 반응도 못 보였죠. 우리 정의용 이 외교부 장관. 그래서 좀 속내가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이참에 그 G7 국가 초청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3개 국가 초청 국가로 된 마당에 그냥 노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 중심의 한편으로 간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잘 하고 싶다.
그거는 니네 하기 따름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중국도 뭐 세게 나오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의 그 양태를 보니까 호주하고도 뭐 무역관계 문제 중에 뭐 농산물 이런 거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막 세게 나갔다가 호주도 할 테면 해보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철강석이 되게 많은데 중국의 철강업체들이 호주로부터의 철강석을 못 들어오면 이 제조 기반에 대한 부분이 크게 흔들 수 있어서 맞대응을 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뭐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은 중국에게 그냥 납작 엎드리다 보니까 더 탄압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국가인데 저항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항을 세게 하니까 채찍이 아니라 당근 정책을 이렇게 중국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얕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는 미국하고 오랜 전부터 설명 관계다. 근데 중국도 새로운 질서에 세계 질서에 좀 편입을 하려면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좀 해나가라. 당장 확 바꿀 수 없다면 점차적인 계획이라도 발표를 해라. 그래야 그 미국 중심의 뭐 데모크라시 10 국가와 함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당당한 외교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이 좀 살아나가고 번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책의 원칙을 세운다고 봅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그냥 센 편에 서서 같이 가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미국하고 좀 등 돌리면 중국은 우리를 더 야쁘게 볼 겁니다. 우리를 소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속국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참에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남중국 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자유로운 비행 이런 것들 그리고 평화 유지 이런 것들 같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시 D10 그러니까 영국에서 열리는 G7 국가 정상회의에 초청된 세계 국가의 당당한 참여 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